예, 투자와 관련된 이슈들 정리하고 투자 전략 세우는 김장열의 투자 업데이트. 원래 월요일 날 뵙는데요. 이번 주는 두 번 뵐 수 있게 됐네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내일 이제 또 삼성전자가 이제 분기 실적 발표하고 해서요. 그렇죠. 네, 반도체 관련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모셨는데요. 네. 일단은 반도체 경기는 저점을 지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 반도체 가격도 있지만 재고량인 모양이죠. 재고가 그렇죠. 네. 어느 정도나 쌓여 있고 줄고 있는지 또 어느 네. 정도 줄어야 이제 좀 정상화로 간다고 봐야 되나요? 네, 일단 재고가 여러 군데 있는데 네. 그 삼성증권사에서 이렇게 한 표를 재미있게 아주 잘 네네. 정리가 됐더라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반도체를 만드는 입장에서 반도체 공급사가 자기네가 갖고 있는 재고가 있죠. 우측 끝에 있는 거. 네. 우리가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재고는 상당히 많습니다. 대충 한 20조, 한 5개월치 이상. 누구는 6개월치가 갖고 네. 있다고 하고요. 메모리. 네. 파운더리나 MLCC, 삼성전자 갖고 있는 MLCC는 그나마 괜찮은 거고요. 근데 우리가 재고가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사 재고가 아직 높다는 게 중요해요. 네. 고객사는 휴대폰 만드는 사람들, 또 노트북 만드는 사람들, TV 만드는 사람이 아직 높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재고를 소진 중이긴 한데 빨리 소진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아마도 지금 3월, 4월 넘어가면서 4월, 5월 달에 좀 재고 조정이 있을 것 같고 우리는 아마 2분기 끝까지 또는 감산을 많이 안 하면은 3분기까지 갈 소지가 있어요. 최소한. 그래서 고객사 재고하고 공급사 재고가 둘 다 높다. 그래서 2분기, 3분기 재고가 일어나면 아마도 그 턴어라운드 개념에 대한 기대는 실질적으로는 한 4, 4분기나 있지 않겠냐는 큰 그림에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보면은 그래서 얼마가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그 회색이 생산 수량이고 높죠. 그 다음에 출하량이거든요. 생산은 높은데 출하는 안 되고 있죠. 언제부터? 작년 4, 4분기, 올해 1, 4분기, 2, 4분기 이렇게. 그게 재고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재고가 좀 줄어야 되는데 예. 수요가 계속 안 좋으면은 쉔먼트가 빨리 안 일어나고 그러면 여기 회색의 프로덕션을 더 줄여야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교집합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업황이 바닥을 확실히 형성했다는 걸 하기 위해서는 공급을 더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1차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하이닉스에 마이크론 3개밖에 없는데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어느 줄일 만큼 줄였다. 삼성은 표면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안 줄이고 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네. 거죠. 감산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재고가 뭐 공급사가 있던 우리가 있던 한 30조 가까이 있다고 하면은 재고가 최소한 15조 이하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지금 재고가 반으로는 줄어들어요. 반으로 줄려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뭐 30% 내를 줄이더라도 네. 하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한 10% 최소한 67% 빠져주지 않으면은 수요가 현재 늘어서 이제 제조사에서 땡기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렇죠. 감산을 삼성 같은데 확실한 해줘야 거죠. 효과가 맞습니다. 나릴 텐데.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삼성이 아직 공참을 확실히 안 하니까 그러니까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뭐 빚을 져서라도 그냥 운영자가 갖고 버티는 형국인데 과연 삼성은 왜 감산을 표면적으로 세게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네. 유추해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삼성전자가 마켓시어가 높다고 하지만은 삼성도 마켓시어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한 6, 7년 전에 삼성전자가 D램에서 마켓이 높을 때 50%였어요. 예. 그러다 경쟁에서 약간 밀리는 게 아니고 2018년, 19년 들어갈 때 약간 다운턴 한 번 있었죠. 서버 제종되고 그때 삼성전자가 약간 감산을 좀 했거든요. 그때 40% 초반까지 내려갔어요. 네. 그래서 이런 기억하는 거죠. 아, 수요가 어차피 3키군 4키군 올해 연말에 올라온다면은 우리는 감산을 최대한 자제하거나 연기시키면은 마켓시가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게 4, 4분기 이미 올라갔거든요. 1, 4분기에 만약에 아직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감산을 덜 했다 그러면 마켓시가 더 올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그 인위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마켓시어를 어차피 다운턴에서 어느 정도 끌고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가격 떨어지고 매출 주는데 의미가 없죠. 뭐 그러니까 마켓시어 높여 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당장에는 당연히 재고도 엄청 많은 거니까 예. 좋은 거 하나도 없는데 이 늘어난 마켓시어가 줄지가 않고 늘어나면은 그런 올 연말에 내년됐을 때 시장이 회복했을 때 마켓시어만큼의 리턴이 올 때 자기네가 먹는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상당 부분 마켓시어가 40% 초반까지 내려간 게 지금 40% 후반까지 올라와 있을 것 같으니 설사 그런 전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종료될 수도 있는 시점이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추론이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료에 대한 얘기가 소금소 나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은 드네요. 우리가 뭐 일반 뭐 제조업들도 사실은 이렇게 물건 잘 팔리면
막 찍어 밤새 일하고 혹은 이제 안 되면 줄이고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인력 수급이나 이런 게 그렇죠. 어려운데 반도체는 뭐 가끔 대만 같은데 전기 한번 나가면 그냥 라인이 올스탑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예, 이게 맞습니다. 한번 줄였다는 게 다시 그 다음날 늘리고 이기가 어려운 거죠. 쉽지 않거든요. 네. 한번 줄이면 보통 한 2, 3개월, 길게는 한 5, 6개월 가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그러니까 뺏은 마켓이요. 우리가 40% 갔다가 50%간 마켓이요. 갑자기 줄지 않으니까 업황 리커버리가 된다면은 그때까지 버틸 때 버티자. 어차피 뭐 수요가 우리가 컨트롤 못 하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했다 하더라도 마켓 시어가 40% 초반 갔다가 50% 가까이 왔을 것 같으니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아니냐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희망 사이클이 아니길 좀 바라는 건데 업계에서는 일단 모바일이 가장 먼저 수요잔에서 완제품이 회복하기를 기대하는데 신제품들이 4월부터 나오거든요. 휴대폰, 스마트폰들이. 휴대폰의 신제품이 나오면 조금 수요가 좀 팔릴까? 요게 첫 번째 과제고. 그리고 나면은 채널에서, 유통 채널에서 좀 약간의 재고를 좀 올릴 수도 있고, 서버 수요가 모바일 다음에 올라오면은 디램 업체들이 반도체 그 재고를 생산을 조금 더 줄이면은 아마 하반기 어느 시점에서는 이런 걸 맞물리면은 수급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 자체도 마켓시를 50% 갖고 있다 하더라도 수요가 정확히 올라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매크로 환경에서 만약에 경제가 안 좋으면은 이게 한 분기 3개월씩 늦춰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어차피 한들 그 효과가 바로 안 나타났으니까 좀 버티자 이런 생각으로 삼성전자 끌고 왔다고 보여지는 건데 그런 상관에서 마켓시는 올라갔지만은 마진은 아주 우습게 되는 거고 그 목매달고 있는 업체들도 언제 투자해? 언제 나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결단이 한 달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4월 달에 모바일 새로운 제품 나오고 수요가 회복이 잘 안 되면은 감산을 아니하면은 아마 2분기 실적은 더 아주 험악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단을 하기에 이제는 몇 주 안 남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관련주는 지금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함부로 들어가기 어렵죠. 네? 함부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어렵죠.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기에 들어가는 마켓시어가 원래 기존에 딱 잡혀있는 회사들은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뭐냐면 새롭게 마켓을 창출하는 주식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주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작은 종목이에요. 한 1,600억 정도 시총밖에 안 되는 상장된 지 아주 오래되지 않았고 아스플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스라는 건 이건 에어로스페이스 우주인데 우주는 관계 없고요. 세미컨덕터 플로우인데 우리 배관 있죠. 네. 반도체를 하려면은 배관을 통해서 가스가 지금 주입되거든요. 이 배관은 상당히 가스를 잘 컨트롤하고 아주 극청정을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장비하고 접합하는 부분에서 불순물도 안 끼게 해야 되는 이게 관리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배관용 부품입니다. 배관용 부품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배관용 부품은 파이프, 피팅 이렇게 것들이 있거든요. 밸브 같은 게. 그렇겠죠. 근데 이 회사가 하는 이 비즈니스는 성장이 아주 크질 않아요. 그런데 작년부터 해가지고 가시화됐고 올해부터 매출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큰 업체들, 우리가 큰 반도체 업체면 장비 업체 중에서 미국의 Applied Materials, Lam Research 이런 쪽의 장비 업체들하고 붙어 들어가는 그쪽에 이제 납품을 하는 거죠. 이것은 반도체의 다운턴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새로운 마켓을 창출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성장 동력을 찾았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주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 한마디로 반도체 아까 말씀드린 가스 연결하는 파이프 이건데 이 매출 비중이 80%였거든요. 그럼 성장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아까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매출 비중이 30%가 되고 이 매출은 30%에 해당되는 매출은 마진이 30%를 목표로 하는데 최소한 20% 중후반이 되거든요. 기존 비즈니스보다 매출이 새롭게 늘어나는 거죠. 마켓 규모도 한 10배 커지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실 필요가 있고 물론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좋을 때 주가가 혼자서 계속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만 저점이 내려올 때나 아니면 조정 받을 때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 다 들어가고 아까 말한 어플라이 머티리얼스 이로 들어간 것이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한 5년간의 노력을 통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업사이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스플로라는 저도 좀 생소한 기업인데요. 또 반도체 소부장 가운데 주목할 기업을 오늘 하나 소개해 주셨네요. 김장열의 투자 업데이트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